유형도 DC형이면 DC형으로만 바꿀 수 있고 IRP면 IRP로만 바꿀 수 있어요. 아, 돼지코가 맞아야지 네. 들어갈 수 있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DC형에서 갑자기 다른 회사의 IRP로 옮긴다. 이거는 실물 이전이 안 되고요. 아, 그게 뭐더라?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경제에서 정말 가려운데 아무도 안 긁어주는 그거. 발골 전문가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뼈와 살을 남김없이 그 궁금한 이슈 발라드리는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때요? 발골 전문가 이거 너무 살벌합니까? 잘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뼈와 살을 깔끔하게 발라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네. 나수지 기자가 미국에 있다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지 제일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여름에 왔잖아요. 네, 그쵸? 이제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게 경제 이슈라고 하던데 진짜 그 정도로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사실은 물가가 상승한 게 이제 피부로 느껴졌고 사실은 상승폭이 둔화돼서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네. 이게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가를 많이 올려놨냐 이런 생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경제 관련해서 이 미국 중심의 어떤 정책을 가장 강조했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저는 뭐 한 7년 됐습니다만 이번에 최대 경합주라고 했던 그 지역에서 펜실베니아주 네. 필라델피아에 제가 있었거든요. 참 희한한 동네인데 그 동네는 백인들 모여 사는 타운 있고 한 블럭 나가면 흑인, 유색인 쪽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지인들 전화 돌려보니까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맞아요. 아우성이 컸다. 그게 이번 표심을 갈랐다고 얘기를 하던데 주식시장도 트럼프 이스백에 맞춰서 수혜주를 찾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간단히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를 봤을 때는 방산주와 조선주 두 가지가 꼽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방위비를 좀 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좀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될 거다. 이런 점들 때문에 방산주가 오르고요. 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을 보면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피해주로 꼽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것들인데 이 트럼프가 그동안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신에 화석연료나 원전 이런 쪽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잖아요. 그렇죠. 이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았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업종 이런 데는 보조금이 줄거나 폐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게 이제 환율인데 그렇죠. 지금 달러가 계속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달러가 왜 강해질 거냐? 미국의 금리가 당분간 높은 상태로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미국 금리가 당분간 높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달러가 높은 금리를 따라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달러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늘은 사실은 원화가 소폭 강세긴 합니다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당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예상들이 대세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왜 높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물가가 오를 만한 정책을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이 트럼프가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나라 모든 나라들한테 관세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물가가 오르겠죠. 이 관세만큼 수입 물가가 높아질 테니까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네. 그러면 금리 결정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또 튈 수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유지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거고 국채 금리도 좀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 예상해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그러면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수익률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TMF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고 그게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상품의 수수료율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분위기 바꿔서 오늘부터 신제품이에요. 해부학 나수지. 네. 오늘 첫 번째로 해부해 줄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라는 제도가 지난주부터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네. 시작이 됐거든요. 요거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실물 이전 제도 이름을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이 퇴직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실물 그 안에 들어있는 펀드나 뭐 예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팔고 현금화해서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계좌를 만들고 그걸 현금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펀드 뭐 이런 거를 샀어야 됐거든요.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도 네.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간다. 뭔가 복잡한 장치들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현금화를 하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해외 펀드 같은 경우 국내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파는데 거의 뭐 짧게는 2, 3영업일 길게는 5, 6영업일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처럼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이런 급격한 시장의 변화가 생겨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내내 기다려 왔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오른 상승폭을 내가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계좌에서 다시 매수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귀찮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금은 좀 길게 투자하는 건데 이전에 수익이 나던 거를 팔고 다시 사니까 계좌 수익률이 0%로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금을 잘 굴리고 있는 건가? 그동안 잘못 굴리고 있는 그렇죠.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한눈에 하기가 어렵고 또 아까 이제 언급한 대로 며칠 새 옮기는 사이에 주식시장이 변할 수도 있고 그거를 딱 놓칠 리스크도 그렇죠. 있는 데다가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제 정기예금 같은 거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도 중도 해지하면은 수수료가 떼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손해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라는 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런저런 문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상품 그대로, 그러니까 실물이라는 게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좌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던 상품, 뭐 수익률 숫자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껍데기 계좌만 옮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집 살 때 가구 다 팔고 그거 현금화해가지고 새 집에서 다시 가구 다 샀어야 되는데. 번거롭다. 네. 그런데 이제는 가지고 있던 가구 그대로 이사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에서 이사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 가치가 있든 주거 환경이 나아지든. 근데 연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옮겨야 될까요? 맞아요. 저희 집을 이사할 때도 뭔가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고 뭐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럴 때 이사를 하죠. 근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수수료일 것 같아요. 이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알아서 굴리는 DB형 여기는 그래도 수수료를 회사가 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DC형에서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부분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IRP에 가입한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거 여기에 대한 운용 수수료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업권별로 보면 대략 은행이 제일 비싸고요. 한 0.4% 정도.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 이렇게 점점 수수료가 낮아지는데 사실 우리는 근데 업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투자할 그 상품, 그 금융사의 계좌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게 사실 중요할 텐데요. 이거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비교공시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회사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수수료를 싼 곳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낮으면 당연히 좋은데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 그 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전 맞아요. 괜찮거든요. 통 크게. 줄 수 있어요. 성과를 많이 내주면. 근데 수수료 말고 연금 계좌를 옮기고 싶다라고 만드는 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혹은 상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은행, 뭐 이 증권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는 퇴직연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I를 투자하고 싶다. 뭐 이랬는데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어. 그러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정말 개별 금융사마다 다른데 이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행은 원리금 지급형 상품 라인업이 좀 괜찮고 네. 증권사는 뭐 펀드나 ETF 이런 쪽의 라인업이 더 좋습니다. 뭐 숫자를 좀 세보면요. 요새 연금에서 ETF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거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ETF가 굉장히 수요가 높은데 은행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뭐 매수할 수 있는 ETF가 대략 한 100개에서 140개 정도. 네. 증권사는 600개에서 7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선택의 폭이 더 높은 거죠. 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금융사마다 이 상품 라인업 내가 퇴직연금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품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근데 이것도 찾는 법이 이 각 회사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처음에 계좌를 고를 때 좀 이런저런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회사 홈페이지마다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라는 거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여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뜯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돈 벌 때 남의 돈은 여러분 공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품, 발품, 눈품까지 다 팔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찾아보니까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지금 내가 거래하는데 없고 네. 수수료율도 여기는 별거 없는데 너무 높아.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신청하는 방식이 좀 퇴직연금 유형마다 다릅니다. DC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회사가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내가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 가서 직접 계좌를 열고 거기다가 돈을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DC형은 회사에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자를 바꿀 때도 회사에서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몇 군데 뭐 은행 뭐 몇 곳, 증권사 몇 곳 이렇게 퇴직연금 사업자를 회사에서 선정을 몇 군데를 해놓거든요. 거래처가 다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도 회사에서 이거를 계속 보통은 회사마다 다르긴 할 텐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인트라넷에 뭐가 올라오면 이거 다 스킵 하지 마시고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가입한 거 이거는 뭐 언제든 어느 사업자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계좌 가지고 있는 금융사 말고 이거 이사할 곳 적립금을 옮겨 받을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모든 곳으로 다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형도 DC형이면 DC형으로만 바꿀 수 있고 IRP면 IRP로만 바꿀 수 있어요. 돼지코가 맞아야지 네. 들어갈 수 있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DC형에서 갑자기 다른 회사의 IRP로 옮긴다. 이거는 실물 이전이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의 이 우회로가 있는데 그러면 같은 회사의 DC형 같은 회사에서 DC형에서 IRP로 갈아타는 거는 실물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갈아탄 다음에 또 IRP끼리는 또 코드가 맞으니까 이거를 또 다른 회사의 IRP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약간 게임하고 비슷하네요. 초록 맞춘 다음에 초록에 들어있는 글자끼리 AA끼리 맞추면 맞아요. 블럭이 와라락 깨지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별로는 좀 그렇게 같은 유형끼리만 타사로 옮길 수 있다.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게 이 내가 옮기려는 회사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취급을 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계좌를 옮기고 싶은데 거기서는 A펀드를 안 취급하네? 그러면 이거를 팔고 현금으로만 이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어려우니까 금융사 홈페이지나 어플 들어가시면요.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어떤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그대로 실물 이전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금, 채권, ETF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대로 되는데요. 리츠라든지 뭐 머니마켓 펀드, ELS, 주가 연계증권 이런 것들도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처럼 상품을 팔아서 현금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복잡해. 여기까지만 들어도 네. 지금 두통약 어딨지 이러게 생겼어요. 네. 네. 어려우니까 금융사에서 실물 이전 가능 여부 사전 조회 요것만 한번 해보시면 된다. 그러면 금융사에서 어떤 거 옮길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줄 테니까요. 요 서비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실물 이전할 증권사나 은행 혹은 뭐 보험사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갈 땐 맘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선택을 실패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옮길 곳이 상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 라인업을 깔아놨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꼭 AI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금융사는 이거를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융사 홈페이지에 가서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이제 라인업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연금 운용을 하는데 복잡하고 해서 좀 맡기고 싶은데 이런 서비스를 좀 잘 갖추고 있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연금 서비스가 약간씩 다른데 이 요새는 AI,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걸로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짜주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금 투자 뭘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조금 더 쉽게 연금을 굴릴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 곳,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겠고 세 번째는 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는 싼 곳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털 여기 가시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 마지막으로는 조금 마이너한 거긴 한데요. 지금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벤트를 엄청 하고 있어요. 와, 진작에 좀 잘해주지. 역시 사람이 밀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한 군데 계속 있었더니 뭐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봤어. 그동안 그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차피 옮기기 어려우니까 좀 잘 안 옮기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회사에 있는 고객들을 막 끌어오려고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난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열리니까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하는 금액에 따라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난 커피 10잔 주는 대로 갈 거야. 네, 뭐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면 뭐 연금 계좌에서 수수료를 평생 안 받는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 살펴보시고 혜택이 많은 곳들을 좀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커피 10잔을 그냥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왜 주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번 이사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나수지 기자 오늘 발골 괜찮았어요?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